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묘위를 통해서 양권, 음권, 좌우를 통해서 이타심을 갖고 있냐, 이기심을 갖고 있냐. 그래서 해자축이라는 것은 실력을 키우는 거고, 사오미는 것은 경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봄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력을 검증받는 것이고, 가을이라는 것은 능력을 검수받는 겁니다. 그래서 봄은 재료적 개념이 있는 거고, 금은 도구적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권으로는 기를 갖다가 교류하고 교육하는 것이고, 음권은 이 지를 갖다가 전달하고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은 보다라는 특징으로서 내가 남을 보는 거고, 가을은 가리다의 특징으로 내가 남을 어떻게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고, 이건 남한테 의존하는 의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의존성이 강해지는 거고. 이게 절제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남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양권을 우리는 무토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고, 음권을 기토의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와 자는 그것이 이타에서 이기심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축인과 미신은 행동적 변화를 갖는 것이고, 진사와 수레는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타심이 가장 강한 곳이 진사가 되는 거고, 가장 이기심이 강한 곳이 수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인과 미신은 그것이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과 신은 그의 끝판왕이에요. 이는 가장 이기적이면서 이타심을 서서히 보이는 거고, 이거는 가장 이타적이면서 점점점 이기심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인과 신은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공간이에요. 인간이. 근데 사화와 해수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냥 여기에 따르면 돼요. 이건 가장 이타적인 것이고, 이건 가장 이기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화 갖고 있고 해수 갖고 사람은 그냥 이타적인 거예요, 그냥. 남을 위해 사는 거고, 이거는 자기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사를 갖고 있는 구조와 진토라든가 사화 있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살아요. 근데 술토와 해수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을 이 토가 받아들여서 결정된 것을 받아들여 선택하는 것이 토라는 겁니다. 토. 그 토는 어디에 존재하는데 천간에 뚜렷하게 나온 것을 우리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천간에 토가 없는 사람은 그런 아주 인지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토는 사람의 인지 능력, 인지력에 대한 능력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지력의 능력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능력치를. 그래서 봄은 결국은 뭐예요? 실력을 검증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실력이 우선이 돼야 되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능력이 우선이 돼요. 능력치를 검수받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가을에 있는데, 저 이직하려고 물어봤어. 근데 운이 가을이야. 이 사람은 뭐야? 경력직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을은 다 이직이에요. 이직. 봄은 뭐야? 취직입니다. 취직. 그래서 이 봄에 뽑는 회사들은 전부 다 약간 공적인 개념의 회사들이 많아요. 공기업이라든가 약간 공공의 목표를 두는 직종들은 전부 봄에 뽑아요. 근데 가을에 뽑는 이 업종들은 전부 사적인 업종들. 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봄이 강하다, 인묘진에 태어나고 가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을 드러내야 되는 거고,
내가 가을생이다. 내가 경신금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야? 자기 능력을 자꾸 피하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갈 때도 이런 개념을 알면요. 가을생이고 경신금이 갖고 있는 애들은 실력을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가서 뭐예요? 자기 능력치, 경력. 내가 아는 어떠어떠한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업무 수행의 능력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봄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 뭐 가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면접 때 나는 어디 어디에서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지식적 기반이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라는 것은 지식적 개념을 의미하는 거고, 이 경력이라는 건 기술적 개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건 나를 찾는 거고, 이타심 남을 살피는 거고, 양권은 길을 서로 교류하는 거고, 음권은 질을 갖다 전송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사항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공부를 한 번 더 해야 궁금함이 생길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지금 경술 경진이잖아. 네. 일주는 자기 실력을 자꾸 검증받고 싶은 거고, 경술은 뭐야? 자기 능력을 검수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일주는 자꾸 실력을 더 쌓으려고 노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꾸 외부 사회에서는 자꾸 나의 능력, 경력을 자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 네. 근데 나의 본성 자체가 경자다 보니까 실력 키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임신년생이다 이거야. 임술년생이다 이거야. 10년만 늦게 태어났잖아. 선생님은 실력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본성은 능력 펼치는 게 훨씬 더 우선적이었다는 거죠. 그죠?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가갖고 왜 나를 10년 일찍 낳냐고 따져요 가서. 응? 10년만 늦게 나지. 아니면은 막 다 따지세요. 아니면 10년 더 일찍 낳든지 이민년에 낳든지. 안철수 씨가 이민년생이에요. 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실력자야. 이민년생 사주들이 되게 나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실력자잖아. 태어날 때부터 실력자. 임신년생은 태어날 때도 경력자입니다. 임신년생을 한마디만 하세요. 왜 이렇게 머릿속에 해오리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임신년생은 더 이상 알기 싫어. 이민년생은 끊임없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것을 자꾸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민년에 태어나가지고 뭐 일지가 이제 뭐 을미여가지고 자꾸 알려 교육하니까 이 사람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V3를 개발해갖고 사람들한테 무슨 그렇게 사주구조가 생겨버린 거야. 네. 태어나부터 이 사람이 경력자. 이런 사람 뭐라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얘야. 공부 할 거 있어요. 이렇게 쑥 보면 아는 거 아니야 이래. 그런 겁니다. 이런 구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기 지금 하이브의 그 누구죠? 방시혁이가 개축년생인가 이 갑인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뭐야? 공부 그거 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공부를 왜 해요? 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축년생, 인년생들이 이렇다니까. 잘못 풀리면 이제 공부 안 하지, 이제. 잘 풀려 공부하는 거고. 뭐든 그
자기 실력을 다 키웠기 때문에 빨리 검증받고 싶은 거예요. 검증. 얘는 경력을 다 키웠기 때문에 미신생들은 경력을 다 키웠다기 때문에 다 검수받고 싶은 거예요. 나의 능력치를 검수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의 직종은 검수하는 직종에 가 있어. 뭐 금융감독원, 은행권, 뭐 회계법인 같은데 검수하는데 그런 쪽으로 갈 기회가 엄청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알겠지만은 사주 딱 보면은 얘가 어느 업종 하는지 다 나와요. 어느 업종에 살아가겠구나. 바로 요거 개념만 알면 얘 업종이 다 구분돼요. 그러면 이 겨울이라는 것은 어떠한 업종이 가장 잘 어울리겠어요? 겨울은 뭡니까? 생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겨울이라는 것은 생기잖아. 생기를 만들어내는 거. 생기 뭘 만들어내요? 갑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름은 뭡니까? 살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살기 뭐? 경금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 양권이라는 것이 살기를 갖추는 거예요. 살기. 음권이라는 것이 생기를 갖추는 겁니다. 생기. 살기라는 것.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생기기 위해서. 뭔가 생겨야 되잖아, 이게. 그럼 이 겨울생들은 자기 얼굴 엄청 뜯어오시겠죠? 잘생기기 위해서, 생기기 위해서. 아, 네. 이거 살기잖아요, 이거는. 이거 남의 얼굴 잘 뜯어오시겠죠? 이거 자기 얼굴 뜯어오시고. 이렇게 해도 이제 통변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거의 규착점은 이 사하와 해수라는 거죠. 신이 열심히 해서 해수로 오는 거고, 인이 열심히 검증 거쳐 사화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이 열심히 해갖고 해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은 열심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열심히 알려가지고 사화에 가가지고 안정을 이루는 거고, 신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열심히 딴 사람한테 전달 전송해서 해수에서 이제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가장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장 이타적인 마음으로. 신혜가 딱 있다. 이 사람은 그냥 상당히 당신이 이기적인 사람이네. 겉모습은 좀 그렇게 하지만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군요. 하고 이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인사가 있는 사람은 다 상당히 이타적인 사람이네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사신 있는 사람 뭐야? 이타적일 때도 있고 이기적일 그러니까 이타적을 하는데 거기에 꼭 노림수가 있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해인도 마찬가지야. 되게 이기적인 사람 같지만 노림수가 있어. 남한테 퍼주려고. 그게 인과신이라는 거고 사화해수라는 겁니다. 사화해수가 이기적이고 이타적이 아니면은요 인과신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체적인 큰 틀입니다. 사주 한번 예문을 살펴서 한번 살펴보면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사주 이 동생이 올린 사주인데 이 동생 자체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 미친년이라고 생각해. 동생 자체가 이 사주가 임자년생의 개축월생이에요. 이 언니래 언니. 임자 개축이니까 72년생이니까 52세 먹은 이제 자기의 언니의 사주를 올리면서 우리 언니는 엄마 같은 언니고 너무 착하고 나는 이거 물어보니 이 여자가 또라이 같더라고. 임자 경호 경진년생이에요. 경진시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 대운이 9대운입니다. 9, 19, 29, 39, 49, 59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9대운이니까
역행이니까 처음에 임자 대운이 오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의 대운이 왔겠죠? 그 다음에 정술 대운이 오고, 그 다음에 뭐죠? 기유 대운이 오고, 49에 무신 대운이 오고, 59세에 정미 대운이 이렇게 옵니다. 현재 이 사람이 지금 무신 대운에 와 있잖아요. 어? 이 여자가 뭘 물어봤냐면, 우리 언니입니다.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한없이 베풀어주는 언니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결혼 포기하고 결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를 위해 간장게집이나 펜션이나 커피숍 빵집을 해줄까 하는데 괜찮을 거예요. 직장 생활만 했습니다. 고지식하고 착하기만 해서요. 이렇게 이제 엄마 같은 결혼 하나뿐이 언니 사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무직 보다가 3년 전부터 제가 사업을 하나 더 해서 제 부탁으로 저희 아이들 라이드랑 이것저것 챙겨 있습니다. 내가 괜히 했다고 매일 후회한다고, 직장 다니기 그랬다고 맨날 후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쭉 올리니까, 결혼 하나에 물어보면서 언니가 고지식하고 착해서 혼자 살았으면 합니다. 너무 착해서요. 내 일만 하나 도와달라 이거야. 아, 또 네. 간장게장을 정말 맛있게 해서 하루날 언니가 하나 전수 받았다. 진짜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부모님 효도고 자기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전류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고, 미치 또라이 아니 또라이. 물어보니 이게 또라이지 이게. 네. 여기서 또라이인지 아세요? 여기서 이 언니가 경금이잖아요. 네. 또 하나 애가 누굽니까? 언니가 경금입니다. 그럼 축에서 임수를 냈잖아요. 네. 요게 이제 물어본 동생이에요. 이게 언니잖아요. 네. 또라이지 또라이. 배웠잖아요. 자수니까 뭐예요?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 이기적을 기반으로 약간의 이타심은 있겠죠? 어? 이 사람은 뭡니까? 오하니까 뭐야? 이타심을 기반으로 약간의 이기적인 면은 생기는 거죠. 또라이지, 또라이지. 언니가 맨날 이혼만 나오고 그만. 또라이지. 이해되셨죠? 네. 언니는 지금 인식체계 하나도 없어요. 이 인지력이 지금 많이 딸리잖아요. 네. 딸리다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금술은 토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토를 거쳐 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축월생이에요. 음권이에요? 양권이에요? 음권이라는 음권. 저걸 음권이라니까, 음권. 축월생은 음권이라니까, 음권. 아까 축인이 뭐라 그랬죠? 축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실력을 갖추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검증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 사람은 자축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검증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검증 과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뭐죠?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디예요? 여기 네? 진사오. 아니, 임묘진이잖아. 이미 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검증을 필연적으로 네. 근데 이게 이제 뭐랑 합하고 있어요, 이게? 연주 자수 합하고 있으니까는 뭐, 신자지 삼합구조잖아, 삼합구조.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지. 근데 축이 이렇게 진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오화를 건들고 가니까 배우자가 없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그 특강한 거 내용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솔직히 이해하세요. 그거 첫 번째 수업만 들었는데. 금의 할 일은 어디 있어요? 겨울이요? 금의 할 일은 봄에 있는 거잖아요. 수의 할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름에 있는 겁니다. 여름. 네. 봄에 할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을에 있는 겁니다. 여름에 할 일은 뭐야? 겨울에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놓치지 마세요. 이거 할 일이에요, 할 일, 그냥. 응? 할 일. 이 금은 지금 할 일이 어디에 있어요? 진토요. 진토에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이 수를 보는 것은 뭐예요? 할 일을 찾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이게 열입니다, 열.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을. 할 일 찾는 과정이니까. 봄이 여름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똑같습니다. 할 일을 찾는 과정으로서 이것도 열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디, 이 추월에. 추월에 열정이 엄청나게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응? 이해됐죠? 뭐 아까 해자축은 뭐가 된다. 해자축은 뭐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생기 감목 만드는 거겠죠? 예? 해자축은 생기 감목 만드는 직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감목 만드니까. 감목이니까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감목을 만들면은 뭐 보건, 의료라든가 뭐 교육직에서 뭐 유치원 아이들 하지만 감목을 다른 걸로 쓰면 뭐예요? 계획하다, 뭐 준비하다 이런 거죠. 이 사람 직종이 사무직밖에 못 해요. 좀 구조가 잘 풀렸으면은 어떻게 돼? 여기 예를 들어서 경진이 여기 있었다. 경진이었다 하면 이 사람은 급수가 많이 높아졌죠. 중간에 오화를 거치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잖아요. 오화가 이게 여기에 뭐 경인이라도 있었으면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오화가 있으니까 좀 이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식 체계는 지금 현재 지금 축과 진으로 인해서 뭐가 음권과 양권이 좀 혼란돼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무토가 드러나니까 아까 진토는 뭐라 그랬죠? 진살은 가장 이타적인 거죠. 잠시만요. 여기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진토는 뭐예요? 진토라는 건 아까 가장 이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대운에 자기 동생이 부탁하니까 회사 때려치우고 동생 하잖아요. 왜 관계가 지금 비견적 관계잖아요. 네. 동생이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겁니다. 이타적인 것 때문에 이런 게 발현되는 거야.
안타까운 사연이죠. 누구 때문에? 저 임수 때문에 그래, 임수 저거. 임수 동생 때문에 이거 아주 안타까운 사연. 안타까운 사연을 가졌습니다. 왜? 내가 말했잖아요. 그 경금은 뭐랑 배합된다 그랬죠? 토화가 배합돼야 되죠? 예? 토화가 배합돼 경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주 자체가 토가 왔는데, 아우, 기다리다 토가 드디어 왔어요. 예? 근데 이 뭐야, 이 수화랑 결합돼 있네. 수토네, 수토. 그 금을 갖다가 목으로 쓰는 거야, 얘는. 근데 자기는 지금 이 토가 왔으니까 화토니까 자기 뭐 쓰고 싶은 거지, 그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농담하는데요. 내년 내후년에 동생이랑 찢어져요. 내년 되면 이제 수가 끝나고 이제 화 준비해야 되잖아요. 목이 끝났으니까. 그럼 일지 지장간에 뭐가 있습니까? 우와요. 병호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26년, 27년 사이에 분명히 배우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59대 운의 정미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배우자랑 반드시 하든지 아니면 뭐야? 자기가 따로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이 왔잖아요. 이제 독립해야지 이제 신미니까. 얘가 이제 이 동생이 그거 걱정하는 거야. 뭐 자기가 뭐 얘는 뭐 임수는 뭐 사업해갖고 돈 잘 벌지 뭐 임자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독립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 발칙스럽게 뭐 언니를 무슨 뭘 차려주고 뭐 한다고 그런 소리나 삑삑 해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금은 축토해 가갖고 이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뼈골 빠지는 겁니다. 해자 측은 뭐예요? 금을 목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이거 경금이 가갖고 자기가 희생해서 목을 바꿔주면 누가 좋아요? 임수는 뭘 원하는 거예요? 임계는, 임수 동생은 목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축토에다가 퍼줘서 임수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 동생 도와주게 사는 겁니다. 이 사주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토가 뚜렷하게, 토가 이제 요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기운년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원국 자체, 이 토 기운 자체가 축진으로 이렇게 지금 서로 상향이 음권 양권으로 나눠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싸리 진미로 있었으면 괜찮았죠. 아니면 술시에 태어나든지. 네.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다음에 경금이 할 일이 연월에 나와서 목이 있어야 되는데 경금이 술을 보니까 열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대신 뭐야 자기 할 일을 찾아가는 과정밖에 합니까? 실제적으로 자기의 본격적으로 할 일인 봄이 저 시주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진 시기에 반드시 이 사람은 자기 일을 하여. 신자진 자진으로 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펜션에서 커피 팔아라 그랬어요. 펜션에서 커피 팔아라. 뭐 돈 된다. 자진이 이제 신자지 3이니까 뭐야 전달 전송이잖아.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달해주고 근데 뭐야 임계축이니까 시커먼 물이잖아. 시커먼 물 주고 그 사람들의 자축이니까 잠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펜션에서 커피 팔면 딱이에요 그냥. 나중에 그거 부족할 겁니다. 그 사람들 그거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돈은 못 벌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또 오화가 돈 벌려면 뭐가 와야 돼요? 술토가 와야 되잖아요.
말년에 술토가 와야 돈이 담기잖아요. 근데 29대 운에 술토가 와가지고, 요 때문에 직장 생활 들어갔겠지만, 오가 있으면 반드시 연월에 어디에 술토가 있어야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진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자수가 있어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자수 누가 갖고 있어요? 임자 동생이가 동생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발칙하게 이 여자가 무슨 분이 제가 그걸 차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야. 자지. 반드시 이 톤은요 반드시 실질적으로 돈이 되려면 반드시 왕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를 돈이 원하냐 안 원하냐 반드시 이거 알아야 돼요. 축토는 뭐가 와야 돼요? 유금이 와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진토는 뭐요? 자진이 다 삼합부죠. 삼합부죠. 삼합은 뭐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물질 추구잖아요. 방합은 뭐라 그랬죠? 기운 추구잖아요. 정신 추구. 밑토는 뭐가 와야 돼요? 묘 밀고 와야 돼요. 술토는 뭐죠? 오화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돈을 만들 거 아닙니까? 방합으로 지는 묘가 와야지 뭔가 정신을 만들고, 미는 뭐가 와야죠? 오미가 와야 되고, 술은 뭐가 와야죠? 유술이 와야 되고, 축은 뭐가 와야죠? 자수가 와야지만, 이거는 정신 추구하는 겁니다. 방합이잖아요,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추구하는 겁니다. 열심히. 이 됐죠? 이걸 항상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생지가 붙으면 좋은 거지. 여기에 생지가 붙으면 훨씬 좋죠. 사오가 붙고, 인묘가 붙고, 해자가 붙고, 신유가 붙으면 아주 물질적 가치가 큰 거고. 여기에 똑같이 여기 해수가 붙고, 여기에 인묘가 붙고, 사화가 붙고, 신유가 붙으면 정신적으로 아주 똑바르게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막 축에 있는 뭐 신유가 있다. 이거 골 때려지는 겁니다. 자축으로 해는 지금 정신축하고 물질이 개입되잖아요. 어? 네. 이거. 여기 인묘가 없지 않고 해자가 와버리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얘는 묘진으로 정신축 하려고 그러는데 해자가 오니까 갑자기 물질축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미로 얘가 정신축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가 인묘가 오면 어떻게 돼요? 정신축과 물질축 상황에서 뭔가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유술이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사오가 와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정신축을 잘 하다가 갑자기 물질축의 성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자수가 와버리면 여기 해자가 와버리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내가, 지지 쫙 보면서 삼합과 방합의 비틀림 현상이라는 게, 이런 경우가 삼합과 방합의 비틀림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뭐랑 연결되어 있을 때 뭐가 와서 간섭작용하는지, 또 자우물과 뭐랑 연결됐을 때 뭐가 와서 간섭작용하는지, 인사신해가 뭐랑 연결되어 있는데 뭐가 와서 간섭작용하는지를 바로 삼합과 방합에는 물질과 정신의 어떤 그런 간섭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알겠죠.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주 구조가 진술이 지금 술토가 돈 되려면 오화가 있어야 되고 진토가 돈 되려면 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자수를 갖고 있는데 중간에 술이 그걸 방해하는 거야. 네. 술이 방해하는 거야. 그 방해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가서 활동하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활동하면 돈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술이니까.
이제 오늘 하는데 고정된 공간에 가 있으라는 소리예요. 진술이 되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네. 그거를 떠내버리고 이제 하나의 고정된 곳을 차지하고 있어야 거기서 이제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봄에. 어? 그러니까 내년 우는 바로 내년 우는 뭐야? 내가 어느 한 기간이라는 거 어디에 정착할 수 있겠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착하려고 올해 지금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네. 내년에 반드시 어느 한쪽을 정착할 수 있는데 인묘진을 거쳤는데 내 사주가 지금 지인이 지금 인묘진을 보았으니까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명예직이지 명예. 네. 명예직으로 가요. 이래서 해자축에 그런 걸 이렇게 내가 저 지인이 있는데 지금 해자축 운이 왔다. 해자로 내가 얻었다. 축에서 네. 이건 실질적으로 돈입니다. 돈. 선생님은 해자축 운에는 실제 나름대로 진토에 그래도 조금 짭짤한 맛이 좀 있었어요. 기행년부터는. 근데 이 축은 지나면서 인묘주부터는 요 짭짤한 맛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가장 좋은 시절은 언제겠어요? 선생님은 월지 술토잖아요. 네. 선생님은 지금으로부터 거들려서 그 개사 2013년 2013년, 2014년, 15년 요때부터 쭉 무술년 2019년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때가 사오미 신유수로 들어오잖아요. 네. 요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다는 겁니다. 개사, 갑오, 을미, 병신, 신유, 무술. 이때부터는 뭐 그냥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 살았는데 이제 기해년부터는 이제 그것이 많이 이제 반감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토 내용 중에서 천간의 토는 이제 그렇다. 지지의 토에서 이 사람이 물질주. 어떠면 저 요번에 자격증 될까 안 돼? 그럼 똑같아. 자격증은 물질이잖아요. 땅 팔릴까 안 팔릴까요? 막 물질이잖아요. 네. 저 요번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수 있어요? 이건 기운이잖아요. 저 요번에 수술하는데 살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살려면 방압이 있어야 사는 거지. 방압이라는 응원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원군. 어? 그러니까 일본에 저 수술하는데 살겠어요. 지금 뭐 방압구를 짜야 사는 거지 무슨 뭐. 방압구가 안 되면 좀 불편한 거죠. 근데 선생님, 그럼 선생님 제가 사오미 신유술 이때는 좋다 그러면 이게 10년에 한 번은 꼭 반복이 되는 거 그럼 아닌가요?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올 때 이제 천간을 봐야지. 네. 계사년으로 왔는데 다음에는 뭘로 와요? 을사년으로 오잖아. 네. 그러니까 상호미는 똑같은데 환경은 똑같이 되는데 그 오는 천간들을 보고 따져야죠.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아, 네. 이 술은 화를 담아야 되잖아요. 화가 병신정유로 오잖아요. 개사, 갑오 결국은 병신정유를 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을사년에서 오는 거 틀려요. 을사, 병오정미, 무신 기유를 담아요. 이때 술토는. 네네. 이때는 뭐예요? 나의 이제 뭐야 이제 가치관이라든가 인식 체계의 변화만 오는 거죠. 그냥 그냥 살기 좋다. 그러니까 중간 이제 뭔가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토를 활용하려면은 사오미 신유를 담아야 되는 거고 진토를 활용하면 뭐야 해자축 인묘를 담아야지 돈이라는 건데 여기 올 때 천간을 보는 거예요. 난, 미토를 담을 때는 뭐야 인묘진사오가 당귀야 돈이 되는 거고 축토는 뭐야 신유술 해자 운에 돈이 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축토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 네. 이제 시작 시점이 이제 천간이 뭘로 시작하는 건가?
그거에 따라서 돈이 들어. 아유, 내가 실컷 했는데, 축을 갖고 있는데, 신유 술 회자가 왔는데, 이미 갑신으로 왔네. 갑신 올리로 왔네. 돈이 되겠어, 이거? 경신 신유로 오면 돈이 되는 거죠. 미가 있는데, 인묘운이 오니까, 돈 좀 벌겠는데, 여기에 경인 신묘로 왔네. 아유, 돈 될 줄 알았더만, 다 뺏기는 거예요. 남미에서 열심히 해준 것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그러니까 진토에는 반드시, 아니, 축토에는 반드시 경신 신유가 담겨야지 돈이라는 겁니다. 진토에는 뭐가요? 계해 임자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미토에는 뭐죠? 갑인 을묘가 담겨야 돈이 되는 거고. 술토에는 뭐죠? 병호 정미가 담겨야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돈이 되는 겁니다. 술토에는. 이렇게 돈이 되는 겁니다. 요번에는, 울사병원, 요번에는 돈이 되겠네. 네? 요번 운에는 돈이 되겠네요. 을사병호 정미가 담기잖아. 일사병호 정묘. 네. 초년에 반짝하고, 신유년에는, 이제,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병신정의를 쓰면, 돈이 끝까지 유지되잖아요. 병신정의로 돈이 있는데, 병호정미니까, 요, 이제, 25년, 26, 27년, 요때 반짝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조금 자중하고, 그래서 앞으로, 갑진년, 이제, 25, 26, 27년에는 좀 소기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됐죠? 너무 일찍 돌아보자. 병호정미가 저 때부터 좋았죠. 왜냐면, 4, 5미 끝나고 신유술 넘어갈 때 병정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돈을 만들어주는 구조잖아요.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반복해서 좀 들어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왜냐면 같은데요. 5화에는 4, 5나 병정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돈이 되는 겁니다. 4, 5나 천간으로 말하면 병정이 담아야 돈이 되는데, 예? 근데 4, 5 운에 같이 떠버리면 요때밖에 안 되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갑오 갑오 을미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는 뭐야? 요 지지에서 돈도 벌지만 요때는 생각적인 면으로도 계속 돈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을사 병호 정미 요때까지 하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한 거에 대한 결과는 충분히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술토에서 내가 일한 만큼에 대한 페이는 받는다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무신 기후에서부터는 그것이 좀 반감되는 겁니다. 여기에 병신 정의로 왔었으면 사실 유리했을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보내시고